푸른밤 종현입니다. 꼭 말로 해야 알아듣는 둔한 남자들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경우 많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여자는 남자의 표정만 보고 슬픔을 알아차리는데 90%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 남자는 70%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20%의 차이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겠죠. 꼭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한테 가장 섭섭할 때가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잖아요. 난 심란해서 죽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눈치조차 못 채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죠. 근데요, 저절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눈치 빠른 여자여서, 둔한 남자여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꽤 둔한 남자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이 라디오라는 속성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단순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찾아주십시오. 6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Promise that one day I'll be around. I'll keep you safe, I'll keep you sound. Right now it's pretty crazy and I don't know how to stop but slow it. 6월 1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션 맨데스의 Never Be Alone 이었습니다. 그래요. 오프닝에서 둔한 남자, 예민한 여자? 예민한 여자?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어쨌든 잘 알아채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좀 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둔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둔하면은 싸우게 되니까 차라리 그래요. 좀 예민해지기 전까진 남의 감정을 뭔가 공감과 눈치채기를 빠르게 하기 전까지는 싸움이 날 일이 없기에 곁에 여자를 두지 않는 게 낫겠죠. 3263님, 오늘도 첫 곡부터 감성 폭발, 선곡 깡패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션 맨데스, 좋은 선곡이었어요. 그 오프닝과 어울리나? 그래요. 좀 외로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어울릴 수도 있어요, 솔로분들에겐. 정성은님, 오늘은 일찍 자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미니를 켜고 있는 저를 발견. 오프닝처럼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알리고 싶었나봐요. 역시 푸른밤은 역시 푸른밤 별이 6개, 쫑디는 별이 6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별이 6개죠. 예. 김초롱님, 언제 봄이 오나 했는데 어느새 벌써 6월이네요. 한 달 후엔 올해의 반이 지나가 있겠군요. 더 늦기 전에 계획들 다 실천하도록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계획들을 시작은 하셨나봐요. 초롱님은 시작도 못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 다시 시작해야지 하다가 저 운동 시작한 지 거의 이제 한 이틀 됐거든요. 근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해야 되겠어요. 꾸준히 다시 하고 있고 건강 컨디션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합니다. 옥상달빛의 김윤주씨, 박세진씨 오십니다.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체스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고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8시 특별히 샤이니 키군이 출연하는 티켓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정규 2집 발매 기념 프롬 콘서트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롤링홀이고요. 6월 28일 일요일 오후 6시 티켓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코, 그레이, 로꼬, 기리보이, 울티, 치타가 출연하는 더크라이 백도씨 티켓도 준비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악스 코리아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공연과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광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퀴즈 할까요? 광고 몇 개인지 맞춰주시면 샤이니 오드 CD 보내드릴게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배달의 민족,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구론산, 바몬드, 대광AMC,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이지더원, 위닉스, 팜스코, 롯데제과, 로얄 팰리스, 카버코리아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2010년대에 들어오기 전에 2005년대부터 2006년대부터 한 거의 팝의 큰 판도를 바꿨던 프로듀서가 있어요. 팀벌랜드인데 그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캐릴슨과 D.O.E와 함께한 The Way I Am. 근데 이 곡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일단 클러빙을 기반으로 한 하우스 신스 소리가 많이 나와서 듣기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팀벌랜드가 이런 사운드를 가장 잘 구현해내고 또 어찌 보면 이런 스타일을 팝 대중음악에 잘 접목시켜서 흥행을 유도했던 가수입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듣는데 노래가 너무 지금 들어도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믹스랑 마스터링이 상당히 센스 있게 잘 된 그런 곡이어서 같이 들으려고 가져왔습니다. 팀벌랜드의 The Way I Am 듣겠습니다. 팀벌랜드의 The Way I Am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밤중에 그 리듬에 신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아까 내드린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중간에 제가 띄어있는 것 때문에 23개랑 24개를 상당히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3개입니다.
2181님, 그 어느 때보다 광고에 집중했다. 23개. 이분에게 사인 CD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집중해 주셔야죠. 이게 푸른밤 2시간 쭉 다 통틀어서 항상 집중해 주시고요. 예. 언제나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9995님, 광고 23개요. 저는 체스 티켓을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셔서 이분에게는 체스 티켓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사연 좀 더 보죠. 심희경님, 쫑디 라디오 입문생입니다. 초보이다 보니 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보내야 적절한가 고민이 생기네요. 앞으로 열심히 청취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막 보내시면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친구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예. 이지은님, 쫑디 저 오늘, 아니 이제 어제네요. 생일이었는데 육성으로 생일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요. 쫑디가 한번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 전에 한번요.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지은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저번 주 생일이셨던 분들 모두 함께 생일 축하드릴게요. 생일 축하해요. 2181님, 오늘 길 가다가 레코드점 가서 샤이니 앨범을 샀어요. 버전이 2개길래 하나씩 사왔는데 종현딱지 2개네요. 왠지 득템한 기분. 노래 잘 들을게요. 로망스 한번 가죠. 괄호 열고 고영배 아님 괄호 닫고. 그래요. 또 내일이 오면 영배씨가 오셔서 또 이번 주는 또 모르겠어요. 로망스가 아니라 다른 노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또 저걸로 물고 늘어지시겠죠. 캐릭터로 자리 잡으시려고 일부러 별로 안 듣고 싶은데 계속 그러는 것 같아. 그죠? 박민정님, 6월 4일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시험 잘 보도록 응원해주세요.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석방이라는 졸업을 기다리고 계시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리고 정신이 혼미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이거 이해 못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저런 코너 꽁트를 했는데 중2병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오버된 연기와 함께 또 민호 군과 저와 온유 씨 3명이서 함께 열심히 꽁트를 참여했는데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모르겠고요. 상당히 많이 부끄러운 상태니까 이거 보내시면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 코너 혹은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자는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인지 몰랐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상당히 저 혼자 몰래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보셨고 화제가 돼서 지금 많이 부끄러운 상태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모른 척 해주세요. 네. 4288님, 업무 실수 때문에 내일 혼나러 가야 돼서 마음이 무겁네요. 경영팀 무서운데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도 잘 쉬다 갈게요. 아침에 안 왔으면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또 경영팀에서는 또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일이니까 너무 크게 마음 안 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십시오. 장예주님, 쫑디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별일 없는 하루가 지났지만 임용고시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괜히 무섭고 걱정되네요. 저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6개월 정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요. 6월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분들 6월 1일입니다. 어찌 보내셨는지요? 시간이 빠르죠? 벌써 6월입니다. 남은 시간도 좀 잘 보내서 좀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정재희님, 요즘 졸업 전시 준비로 눈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제이야 힘내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라고. 제이야 힘내. 그리고 또 푸른밤 들으시면서 바쁘게 뭔가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힘 받으십시오. 힘. 달빛별님, 와 이름 되게 이쁘네요. 달빛별.
본명이시려나? 어쨌든 쫑디 남자친구가 경찰인데 지금 밤샘 근무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또 불철주야 우리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 파이팅입니다. 임규엽님 2주 정도 바빠서 생방송 못 듣고 다시 듣기 했었는데 오늘은 생방송으로 듣습니다. 허허허. 축하해주세요. 허허허. 생방송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허허. 생방송이 또 이게 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방송만의 그 온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윤종신의 1월부터 6월까지, 곽주은님 신청곡입니다. 유난히 춥던 1월 13일 웃음 많던 그녀를 처음 만났죠. 한 번도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낸 적 없다는 그녀를 신발과 가방을 좋아했지만 그 모습이 귀엽게 MBC FM for you. 요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타 DJ가 선곡으로 원투펀치 날릴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야 이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몹시 놀라운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의 선곡표에 앙드레 까뇽 그리고 서른도가 있었다는 점. 도대체 그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밤 10시 여러분의 귀로 직접 확인하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FM for you. 91.9. 상대방한테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어떤 행동 하나에 정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장동건, 고소영의 원빈, 이나영이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못 참겠다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상대가 못 참는 행동을 했다 싶으면 욕 빼고 다 할 것 같은 어머.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어떠세요? 저 분노 조절 잘 못하는 사람 못 참습니다. 아, 분노 조절 장애.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정색은 기본. 다시는 얼굴도 안 볼 것 같은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는요? 전 허세. 허세. 진짜 최악이야. 허세. 네. 알겠습니다. 아유, 민망해라. 허세 얘기 갑자기 하니까 민망하네 내가. 아니 왜? 아유. 허세 있어요? 아이, 중이병 걸렸어가지고 어제. 아니 그런 허세 말고. 그거 말고? 응. 아, 다행이다. 예측이 안 돼서 더 불안한 연애 문제. 여기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별에서 온 연애. 예리하게 객관적인 판단은 기본이고요. 돌직구 조언 덤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원님, 옥달 언니들이다. 정말 실은 월요일을 덜 싫게 만들어주는 옥달 언니들. 오늘도 기대할게요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재밌게 네네. 보내주십시오.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얼굴이 장동건, 고소영, 원빈, 이나영이어도 분노 조절 장애면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참겠죠. 네. 참아지겠죠 얼굴을 보면. 선이 헌해도 멋있어. 어느 정도 야 어. 이렇게 멋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분노도 이렇게 멋있나? 뭐 갑자기 막 얘기하고 있다가 뭘 집어 던진다거나. 아, 폭력적인 건 정말. 네. 근데 정말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두렵거든요.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맞아. 무언가를 던지는 것도 무섭고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 마음 뭔지 알아요. 가끔은 뭐 영상 촬영 같은 걸 해야 돼서 네네. 격투씬이라든지 뭔가를 때려 부수는 씬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찍기 해소 안 전에. 돼요 해소 진짜 그럴 때 너무 해소가 무서워요. 될 것 같은데. 전혀 해소 안 되고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뭔가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막 격투씬 이런 거 있어요. 진짜 무서워하네 표정이. 그니까 누구 때려야 된다고 상대방이 내가 막아줄게. 상대방이 암흑이다. 막 악의 구렁텅이다. 퇴치해야 된다. 싸워라. 씬을 막 합을 맞춰보고 해 찍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게. 그거 콘서트에 하나 있었잖아요. 콘서트 시가 맨날 그래서 다시는 찍지 말자 그럴 거예요. 수명이 1년씩 죽는 것 같아요. 그거 찍을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데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했어요. 무슨 콘스탄틴도 아니고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그래서 격투기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지만 맞아. 저는 그런 거 잘 못 보고 레이싱 경기 이런 것도 못 보고요. 그럼 영화도 그런 거 잘 못 봐요? 위험한 거를 못 보는구나. 좀 싫어요. 그리고 영화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보는데 즐기지 않죠. 어쨌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말도 그렇고. 그래요. 맞아. 세진 씨는요? 뭐 저요?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허세.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류의 있잖아요. 좀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해도 재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자기가 그렇게 막 스스로 그렇게 하는 별로 걸 보면은 사실 또 너무 잘나 보이는 사람도 못나 보여요. 내면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 그렇게까지 잘나지도 않았는데 진짠가 싶어서 막 파헤쳐 보면 그렇게까지 그치.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평균인데 그냥 뭐 이렇게 좀 잘난 사람이 겸손하면은 사실 되게 매력 상승이죠. 나중에 보면 그거만큼 멋진 게 없어요. 이게 또 자기 PR과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쵸. 허세는. 맞아요. 그렇죠. 있는 것을 좀 더 부풀려서 또 없는 그러니까 것도 자신감 있는 있는 척한다는 거랑 거지. 막 없는 얘기 지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랑 그 좀 선은 다르죠. 또 어떻게 결정해요? 세진 씨.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말투나. 네네네. 뭐 같은 얘기도 정직하게 뭔가 내 내면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자신감 있나 보다. 그렇군요. 뭐, 파이팅 있네 뭐 이 정도죠. 네. 한선영님, 전 욕하는 남자, 침 뱉는 남자요. 정말 멋있어 보이다가도 정말 정이 떨어져요. 맞아요 욕하는 남자. 맞아. 침 뱉는 남자 이건 범법행위 하는 거 아닌가? 범법행위잖아요. 경범죄. 침 뱉는 경범죄. 거. 너무 가벼워 보이죠 이거는. 침 뱉는 뭐예요? 침 뱉는. 그러니까. 이동신님. 진짜 외모가 원빈급이어도 전 말투가 쌍스러운 사람은 별로. 전 답답해도 선비 같은 사람이 좋아요. 양반 말고 선비. 선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양반 말고 선비. 말투가 쌍스러운 사람. 음.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한선영 그래요. 씨가. 뭔 말인지 너무 이해가 가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맞아요. 말투 이런 것들도. 조슬기님이 옥달 언니들 미국에서 공연하신다면서요? 세계로 뻗어나가네요. 공연 잘하고 오세요. 한국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하게. 네, 저희 6월 5일에 뉴욕에서 하고요. 오, 뉴욕. 6월 6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수도. 예. 왜요? 백악관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거기서 하는데요.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10cm랑 같이 조인트 공연을 합니다. 잘 하고 오십시오. 네. 국위선양. 응? 다 한국인들만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위문 공연. 위문 공연 괜찮아요. 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건강히 고맙습니다. 공연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문자 받아봐야죠. 우리 가족분들 실시간 상담도 받잖아요. 세진 씨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디로? 네,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많이 부탁드려요. 세진 씨 근데 오늘 목소리 좀 귀여우신데요? 아 그래요? 나 네. 근데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간 것 같은데. 안 갔어. 여기 귀여워요. 그래요? 매력적이네.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음해서 들어야지.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임다미의 슈퍼러브 듣겠습니다. Maybe this is all a little crazy, but I wanna know if you'd come run away with me. Because you are thinking about my love. Because I thinking about your love. And maybe it's euphoria
임다미의 슈퍼러브 들었습니다. 노래 되게 좋은데요? 그러게요. 팝인 이거- 줄. 그러니까 영어 아니었어요? 영어였지만 가수는 임담이라는 거. 아, 외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음. 기타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어우 너무 좋네. 아이리시 풍의 똥똥똥똥똥. 일렉트로닉 저게 같기도 뭐야? 하고. 네. 저게 무슨 왜요 소리야? 왜요? 왜 나름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너무 시타 뭐 이런 건 줄 알았네요. 너무 인도 느낌이었나요? 어쨌든 자 별소원 연애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성남에서 익명을 요청한 L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내색은 안 하지만 자기 방어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면 항상 언젠가는 헤어질 걸 미리 대비한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난 지 500일이 되어 가는데요. 남자친구는 술도 클럽도 안 좋아하고요. 관심사는 운동, 책, 음악이 전부입니다. 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만약 술자리에 가게 돼도 계속해서 연락도 해주고요. 자기 지인들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제 주변 사람들도 소개받고 싶어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남자친구에게 조금씩 신뢰가 쌓여갔고요. 그동안 여자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한 적도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혀 터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남자친구의 메신저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엔 남자친구가 여행을 가서 만났던 여자와 며칠 동안 길게 이어지는 대화창이 있더라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고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 뭐가 맛있다, 뭐가 재미없다 그런 얘기들이었죠. 제가 보기엔 정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위한 준비 단계처럼 보였고 결국 남친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우연히 메신저 보게 됐는데 그 여자랑 어떤 사이야? 혹시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런 거면 얘기를 해줘. 저는 얘기를 해달라고. 찐찐이. 전 헤어질 각오를 하고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 남자친구는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여행도 친구들이랑 같이 간 거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자친구도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여자는 어차피 다른 지역 사람이라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럴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항상 저한테 져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이런 대화 자체에 대해 내가 뭘 사과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머.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결백함이 느껴졌고 그 여자에 대한 사심이 하나도 없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방어적인 성격에 생각도 많았는데 그 사건 전후로 저희들의 관계가 너무 달라졌어요. 이 사람 정도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이런 사람도 그렇게 행동했는데? 라는 의구심과 불신에 파묻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예전엔 남친의 SNS 한 번을 안 봤는데 이젠 팔로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아이고. 생각이 많아지고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에도 진심인가? 의심을 하게 돼요. 내 생활에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문득문득 올라오는 감정의 응어리 같은 것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또 끊게 만들 것 같아요. 저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별을 당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받아들이겠지만 제 스스로 적극적으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더 흐르면 이 감정의 기복과 변화가 조금씩 줄어들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생각이 좀 많은 L씨의 사연이었죠. 어찌 들으셨나요, 두 분? 자, 일단 생각이 깊어 지금. 왜? 뭔가 두 분 다 양팔 걷어붙이고 이 사연에 달려들 것 같은 느낌? 남자를 아주 그냥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남자 쪽은 사실 그다지 뭐라고 할 이유 없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사실 네네. 남자친구한테 이분이라면 네, 저는 좋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네네. 저는 제 견해는 그럼 지금 이 여성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성분은 그냥 이런 뭐 사연 하나 읽고 내가 뭘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냥 읽고 나서 느낌은 살짝 애정결핍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래서 부분에서요? 자기 방어적인 그런 게 좀
좀 사람들보다 좀 더 높고 음. 근데 진짜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엄청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허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또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네네 조바심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금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또 올라오고 그러는 거다. 그럴 수 있죠. 그 전에 진선희 씨가 세진 씨 앙탈 연기 귀여우세요. 내가 어떻게 얘기했더라 잠깐만. 얘기를 그런 해줘. 거는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해줘. 해줘. 느낌표 5개. 오늘 귀여우세. 귀여우세. 오늘 귀여우세. 박세 귀여우세. 변미화님. 그냥이 어딨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전 이해가 가요. 저랑 똑같으신 분이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냥이 어딨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냥이라는 거 있죠. 왜 없어요? 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이 왜 없어? 그럼 그냥이란 단어가 왜 있어요? 아니 마음이 있었으니까 연락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뭐 맞아 그냥 맞아. 나랑 성별이 다른 사람일 뿐이지 관심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맞아 그럼- 맞아 맞아. 그러면 미화님은 관심 없으면 아예 연락도 안 하시려나? 미화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을 만나셔야겠죠. 상대방도. 저도 이분 남자분이 우선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계속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 남자친구랑 관계를 저는 약간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관계를 끊는 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엘님이 뭔가 책임 전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요. 차라리 내가 그때 이후로 좀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해보면 남자친구가 더 자세하게 이 사람과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줄 것 얘기해주겠지. 같아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연애는 둘이 하는 거니까 네. 둘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뭔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지고 대화하는 게 좀 두려워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상당히 맞아. 이 엘님이 맨 처음에 말을 먼저 이렇게 꺼낸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고 보는 게 그런 뭐 메시지를 받다고 해도 대부분 선뜻 얘기를 못 꺼내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맞아. 먼저 얘기를 꺼내서 얘기를 해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관계 성립이 지금 상당히 되게 건전하게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남자친구분의 진심을 더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때 약간 겁먹은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분이 내가 뭘 사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 자체가. 억울하니까 억울하다 보니까 조금은 방어적인 공격적인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네. 또 그럴 수는 없는 게 이 남자분이 정말 약간은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약간 모르는 그건 거죠. 모르는 거죠. 놀래가지고 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지 제발 저려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갑자기 그랬을 정색하고 수도 뭐 있지, 던지고. 집어 던지고.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막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풀어야지만 이게 연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네. 의심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한번 풀고 음, 그리고 지금 본인의 상태를 확실하게 남자친구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나 지금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리고 난 후부터 SNS 매일 보고 있어. 나도 무서워. 나도 내가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너에게 이상한 집착을 해. 진짜 나도 무서워. 내 생활 좀 하자. 내가 내 생활할 수 있게 나에게 좀 믿음을 줄래?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딱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을 줄래? 그럼 남자친구는 또 내가 너한테 어떤 믿음을 안 줬다고 이랬는지 모르겠다. 또 정색. 또 정색. 그러면은 안 되는데. 내가 뭘 사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뭐 쳇바퀴네요, 쳇바퀴. 그 연애라는 게 사실 한쪽이 져주지 않는 이상 지금 맞아요, 힘들다고 맞아요.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런 일이 있으면 남자가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둘의 상대에 문제가 없었는데 어떠한 문제 시발점을 남자가 먼저 제공을 했잖아요. 네네네. 원했든 원치 않았든. 첫 번째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계속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여자가 먼저 꺼내줬다면 남자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주고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드는 네네. 건 남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여자가 얼마나 혼자 속으로 앓고 힘들어했겠습니까? 근데 또 이게 남자분이 지금 전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남자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챈 죄값을 치러야죠. 죄값. 아우 무서워. 오늘 되게 무섭네. 매를 맞아라. 이현아님.
단호하게 본인 마음 정리하셔서 선택 잘 내리세요.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되기 싫다는 마음 나중에 엄청 부끄러워져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나쁜 소리 좀 하고 살아야죠. 맞아요. 천사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1230님 개인적으로 본인을 방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변명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를 위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래요. 비슷한 다들 생각이네요. 비슷한. 풀어야 한다. 그치. 풀어야 한다. 푸세요. 왜요?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시원님. 제 확 풀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애는 신뢰와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착은 타인에게도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완전 맞아. 너무 정답을 다들 얘기해주네요. 정말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음. 제가 또 배워가네요. 그렇군요. 연애는 집착, 적으세요. 연애는 신뢰와 배려가 바탕이 되는 거였군요. 노트 펴서 적으세요. 예. 근데 뭐 개인적으로 L 씨의 마음도 전 이해가 가고요. 근데 네. 원치 않게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경우 음.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싶어서 남지, 본 게 남지. 아니라 나오면 저 남지. 같은 경우라면 전 남자친구한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어. 원치 않게 봐서 예, 얘기하기 전에 예. 진짜 SNS 다 뒤져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 메신저의 내용이 뭔가 약간 메신저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띠링 하고 떴는데 네. 그게 보게 된 거예요. 내용이 뜨는 거지. 네, 그래서 너무나도 그렇구나. 난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 화면을 보게 되니까 음.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인데 이게 마음이 불씨가 이게 타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음. SNS 다 찾아보고 음. 어떤 관계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엔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오해를 음. 풀긴 풀었는데 근데 어, 중요한 건 이 불씨의 시작은 그 상대방이 줬어도 이걸 더 크게 키우는 건 나의 상상력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 음. 이 상상력 맞아. 이게 어렸을 때 이게 그거 하면 안 돼요. 싱크 그거 하면 안 돼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져서 아, 힘들어져. 싱크 어. 그거 하면은 너무 어. 상상력 풍부해서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엘림도 제발 그러시길. 네. 상상력 별거 아닐 수도 펼치지 있어요. 말고. 막상 얘기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알리바마 쉐이크스의 행루즈 듣고 3부에서 돌아올게요. Don't worry, sweet baby. Don't you ever worry about a thing. Put your worries on the shelf. Learn to love yourself. Don't be your own worst enemy.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상담 바로 만나보죠. 네. 익명 요청. 끼가 많은 남자는 어떻게 꼬시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꼬실까요? 아까 정답 얘기해줬잖아요. 아, 그래 끼가 많은 남자는 꼬시지 말고 꿰이세요. 그냥 그 남자한테. 그럼 돼요. 일단 근데 좀 못 꼬셔요. 끼 많은 남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세요. 그래요. 안녕. 제가- 남아영 씨. 2년 넘게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계속해서 타이밍이 안 맞아요. 아이고. 너무 안 맞네요. 와, 제가 대시하려고 할 땐 그 남자애가 여친이, 그 애가 대시할 땐 제가 남친이 있었거든요. 뭐야? 어머머. 지금은 둘 다 솔로인데 서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는데 7월에 그 친구가 입대를 해요. 갔다 와서 제대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이 친구 기다려도 돼요? 아니 뭐 안 돼요. 뭘 기다리세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남친 서로 여친 다 있었다면서요. 음. 그냥 2년 동안 뭐 아영 씨 연애 생활
연애 사업 잘 번창시키시고. 아, 근데 이거 너무 말이 웃기지 않아요? 갔다 와서 나 고백할 거야. 에? 이거 뭐야 이게? 뭐긴 뭐예요? 썸 타는 거지. 썸 4년 타야 돼? 아니, 썸을 계속 타려고 지금. 의대생이에요? 뭐야 이게? 너무 오래 뭐 걸리잖아. 7월에 뭐 입대를 한의대야? 하는데 지금 사귀자고 얘기하면은 너무 미안하니까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겠죠. 예. 그냥 그리고- 계속 2년 넘게 썸을 타고 있다는 건 그냥 서로 약간 그 계속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요. 딱 내 사람이다 이건 아닌 거니까. 그래요. 그런가 보다. 굳이 기다리지 마세요. 네, 굳이 맞아요.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남아영님도 지금 본인도 썸 타면서 다른 사람 다 만났고 했는데. 그러니까. 맞아 그래요. 맞아. 즐기고 계세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2287님, 요즘은 소개팅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꼭 소개팅이란 게 온팡지게 안 오다가 한 번에 두세 건씩 들어와요. 이거 다 해도 될까요? 그리고 썸남은 몇 명까지 있어도 될까요? 이거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나요? 오늘 썸남 좀 몇 명까지? 땅땅땅 할까요? 그럼 그 뭐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것처럼 썸남 몇 명 가는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썸남 다처제. 썸남 다처제. 썸남 다처제. 아, 썸남 다처제다. 처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일부 다부제? 야, 썸남 다부제. 썸남은 어쨌든. 그러면 한 썸남 다수제. 2명, 3명? 아, 뭐 근데 본인이 그- 허용하는 선에서 하세요. 이게 저는 뭐지? 저기 소개팅은 두세 건 들어오면 두세 건 다 해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래야죠. 네네네. 그거는 그냥 다 하시고 음.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겠죠. 썸을 썸남도. 탈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치.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연애를 할 수 있다면 많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썸은 사실 근데 괜찮아요. 어디까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썸일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때 우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었던 것 같아. 스킨십 없으면 썸이다 뭐 어, 이런 그래, 얘기까지 맞아, 했던 것 맞아, 같은데. 근데 아닌가? 그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네. 그거 내자로 시작하는 거. 딴 회사 거 아, 얘기해도 썸이요? 돼요? 아니요? 뭐예요? 사냥. 사냥. 네. 거기에서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뭐 썸 탄다고 그러면서 막 스킨십도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개인의 차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이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게 썸. 그게 썸 그게 아닐까? 썸인가?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사람한테 만족을 못한다.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죠. 잘 모르는 건. 9272님. 남친이 정이 많은 터라 제 친구들한테도 잘해줘요. 근데 너무 잘해줘서 문제란 말이죠. 아하.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거슬려요. 음. 제 친구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매너가 철철 넘치다 못해 흐르는데 너무나도 착하고 눈치 0%인 저의 남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랑 왜 만나지 같이? 그 볼기짝을 때려줘야죠. 그러니까 일단 본장 5대로 시작하죠. 네. 일단 남친이랑 둘이서만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건 우선 화를 낼 것 같아요. 왜 내 친구들과 근데 관계 이게 유지를. 화를 내면은 분명히 남친은 또 되게 섭섭해할 거고 네 친구니까 잘해주는 거지라고 얘기하긴 할 텐데 됐어 하지 마. 됐어 하지 마 그래요. 나한테 먼저 잘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잘하고 내 친구들한테 잘해야 내 위상이 사는 거지. 나한테 못하고 내 친구들한테 잘하면 나 이런 사람도 근데 생각보다 나 많더라고요. 완전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야 걔는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되게 잘해주던데? 이게 뭐야? 완전 아이고. 먹칠이지. 그렇게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아이를 네. 곤장을 여기까지만. 5대를 때리고 곤장을 얘기해야 그 되겠어요. 아이를 오늘 같이- 곤장 많이 나오네요. 같이 곤장으로 곤장으로 이렇게 딱. 근데 얘기를 말하기 전에 저 같으면은 일단 그 친구 차단. 음.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걸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러면은 그땐 얘기해야죠. 이건 남자친구가 좀 바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바보 온달이니까 이걸 잘 나한테 먼저 잘해줘라고 네. 어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9826님 저는 새내기예요. 근데 학과 선배가 막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과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행동하고 아이고. 뭐 아니면 도인 저는 애매한 건 딱 싫어서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CC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사이가 좋대요. 뭐죠 이 남자? 저 갖고 놓은 걸까요? 그냥 아, 이상한 정말 사람인데? 이런 사람 너무 싫어. 그냥 연애 시작하기 전까지의 간질거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 곤장 몇 대 맞으면 되죠? 15대 15대 들어갑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타입인가 봐요. 좀 이상하다. 곤장감들이 많네요. 오늘 맞네요. 절대 안 돼요. 이상하다. 이런 사람이랑 절대 만나지 마세요. 7579님
하루에도 몇 번씩 눈 마주치고 은근히 제 옆에 다가오고 친구들도 둘이 썸 타냐고 그러는 애가 있는데요. 한 번은 제 친구가 걔가 네 거야? 하니까 응, 내 거야 라고 했대요. 아, 너무 밝은 거 아니에요? 응, 내 거야. 근데 전 외모도 별로고 통통한데 절 좋아하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마음을 따보는 방법 없을까요? 아유, 뭐 왜 뭐야, 그건 왜 무슨 그렇게 상관이야, 얘기를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 매력적일 수 있어요. 있는 건데. 에이.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래요. 자존감 좀 그래. 높이시고 일단. 맞아요. 걔가 네 거야? 응, 내 거야. 되게 좋겠다. 그럼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나 네 거야? 나 네 거야? 응, 네 거야. 응, 네 거야. 네 거야 뭐예요? 그래, 너는 네 거지. 나 네 거냐고. 아니, 넌 네 거야. 아니, 넌 내 게 아니고 네 거야. 그냥 그치. 밝은 아이구나. 아니, 그럼 한번 그렇구나. 물어보세요. 정말 이렇게. 난 그럴 괜찮을 것 것 같은데. 같은데요. 연결고리도 좀 있고. 연결고리. 너와 네. 나의. 손희수님,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의 내숭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내숭 부리고 싶은데 알면 민망할 것 같아서요. 근데 아. 개인적으로 이거 알고 있어요? 전 완전 다 알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네. 귀여운데요. 내숭 부리는 여자 귀여워요. 귀엽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를 넘어선 뭔가 내숭이 아니라면 네네. 그 도를 넘어선 내숭이라는 건 여자가 여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기싸움 이런 내숭들 있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상당히 숭한 좀 거. 별론데 네. 그 외에 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내숭들 그건 귀엽지. 그런 건 너무 귀엽죠. 맞아.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내숭만 하면 돼요. 맞네요, 맞네요. 아유, 속이 시원해. 시원합니까? 맞습니다. 예. 네. 명예진 씨, 사귀는 사이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연락 끊기는 남자 뭘까요? 너 이제 내 거다. 오늘 내 거 맞네요. 내 거. 너 이제 내 뭐- 거다. 이런 닭살 돋는 멘트까지 뭐 다 진지하게 정기고예요? 해놓고 뭐예요? 진짜 상처받았어요. 연락 기다린 지 한 달 되는데 정말 비참하네요. 진짜 이상하네요.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고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고 진짜 잘못 걸렸어요, 혜진님. 곤장 30대. 진짜.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몇 너 번이- 이제 내 거다. 이런 거 하는 사람 만나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야. 싫어. 뭘 보고 저러고 한 자는 두 개 정도의 문자 앞에서 나 네 거야 이런 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 이제 이렇게- 내 거다. 이렇게 이런 왔다 것도 갔다 해요. 너무 진지하게 하는 사람 싫어요. 너 이제 내 거다 이러면 이렇게 밝게 하면 그럼 너 이제 좋아요. 내 거다. 완전 온달. 너 이제 내 거다. 1028님. 네, 저는 저는 이번 학기를 끝내고 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할 생각인 대학생입니다. 전공 수업 중에 조별 과제를 하다가 좋아하는 선배가 생겼어요. 휴학을 취소하고 한 학기 더 나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인생에 큰 파장을 일으켰네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연락해도 될까요? 해야죠. 이거 어떡해요. 학교를 더 다니게 생겼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 열정과 학비를 더 내고 싶을 정도면 이거는 이거 요즘 보통 학비가 아닌데 이 학비를 부담할 정도의 인연이라면 연락해. 너 너무 과하게 하지 귀엽다. 않게 연락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400번 하세요. 400번. 밥 사달라고 해. 밥 사달라고. 선톡 400번. 진짜 좋은가 보다. 장난 아니다. 너무 귀여워. 그래요. 휴학을 톡으로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래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분도 시험 봐야 되니까 같이 만나서 시험 공부. 그래, 좋네.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따로 하지만 하세요. 공부는 그래도- 따로 하세요. 아니에요. 이미 그래도 공부가 같이.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미 공부가 안 될 상황이에요. 같이 도서관에서 만나요. 그래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윤건의 걷다. 이 곡은 6284님 신청곡입니다. 하나 둘셋 발걸음 맞춰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너에게로 향하는 내 모습. Oh I miss you, oh miss you babe. 네가 또 생각나. 너도 나처럼 이렇게 다가오겠니. One two three 발걸음에 맞춰 거리를 걷다 보면. 윤건의 걷다 듣고 오셨어요. 와, 목소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달라지셨네요. 목소리와는 좀 달라요. 근데 상당히 매력적인. 많이 믹스도 달라졌어요. 상당히 독특하고. 네네. 변정솔님, 오늘 사연들 심각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귀엽죠? 미안한데 웃음이 나와요. 귀여우시다라고. 그러니까 귀여운 결혼하신 분 사람들도 같죠? 정솔 씨 연애 모두 경험하시고 해탈하시고. 아닐 수도 있어요. 19살일 수도 있어요. 아, 미안. 죄송합니다. 모태솔로. 내가 미안합니다. 사과 되게 많이 하시네. 7265님, 종현이 형 옥달 누나 저 정말 급합니다.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요. 짧게 어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확 끌어올 수 있는 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자를 꼬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멘트도 대환영입니다. 너 내 거다. 여자 꼬실 때 너 내 거다지. 우리가 아니, 근데 이거 앞서서도 진짜 이야기하지 듣고 얘기하면 않았습니까? 어떡해. 너 내 아니. 거다니까. 내가 뭐라고요? 확 끌어올 수 있는 멘트 너내 너무 거다. 귀여운데? 확 끌어오십시오. 너 너 내 내 거다? 거다. 와, 나 진짜 확 밀어버릴 거예요, 진짜. 벼랑에서. 난 왜 그래요? 한번 실패도 해봐야죠. 아니야. 너 내 거다 이거 진짜 쉽게 쓰는 말 아닙니다, 그만. 이거. 나 네 거냐? 그거 괜찮다. 차라리 쫑디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확 끌어올 수 있는 어. 멘트. 저는 계속 연락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요? 연락 계속해요. 좋아하는 잽을 누나한테 그러면은 계속 어. 이제 그냥 뭐예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계속. 생활 문자. 네, 그러다가 은근히 말 놓고 누나면 반존대. 괜찮네요. 그렇게 하세요. 반존대 반존대 좋아한다면서요? 되게 좋아요. 그래요. 반존대 그리고 하세요, 7265님. 누나들도 반존대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걸요? 나보다 나이 어린 뭐 애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 근데 이거 봐라가 사실 어. 뭐 좀 되게 뭐 이렇게 건방져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어쨌든 느낌보다는 관심을 끌어오잖아요. 심쿵, 그쵸. 심쿵.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좀 진지한 상황에서 반말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있니 없니? 뭐, 개념이 참 없구나. 무슨 말하는 거니? 이런 분위기 아닐 때. 때어 상황을 봐서 반존대를 하는 걸로. 그래요. 연락 음. 많이 하세요. 연락 많이 괜찮은 하는 게 것 같네요. 최고예요. 그래요. 맞아. 자, 사연 또 만나볼까요? 청주에서 L씨의 사연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를 짝사랑하게 된 22살의 학생입니다. 제가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요. 공대는 외모와 상관없이 여자의 비율이 심하게 적은 편이라 공대의 꽃으로 활약 중입니다. 여자라기보다 아주 편한 남동생 혹은 친구로 대하지만 그래도 여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의 대부분은 열애를 시켜주고요. 친구들의 연애 상담은 거의 저의 몫입니다. 근데 정작 제 고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다정다감한 편인데요. 얼마 전에 사랑에 빠졌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도 나 연애하고 싶음이 써 있을 만큼 행복해하는데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될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 원래 터치가 스스럼이 없어요.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톡을 보내면 어때? 하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오, 그거 좋다.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합니다. 귀엽다는 듯 두 손으로 제 볼을 톡톡 두드리기도 해요. 아이고, 어머.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는데 정말 당황스러워요. 내가 많이 외로웠나? 그래서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평소엔 진짜 별 감정이 없었거든요.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얘도 저에겐 남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아이의 손길이 저에게 닿은 그 이후부터 자꾸 그 친구를 보기가 어색해져요. 그 친구는 제가 조언한 대로 썸녀에게 하나씩 적용을 해가면서 썸의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하는데요. 들으면서 제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걔만 모르는 것 같아요. 지 얘기만 하느라 말이죠. 이젠 그 친구가 썸 타는 여자랑 잘 안 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못난 고민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 이거 좋아하는 거 맞죠? 제가 음탕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어제도 술 한잔 하자면서 연락이 와서는 목을 끌어안고 엄마. 손도 허물없이 막 잡는데 떨려 죽을 뻔했어요. 이제 저에겐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아이의 연애 조언을 해주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저 더 이상 심각해지면 어쩌죠?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너무 귀여워 근데. 이런 연애 진짜 조언 귀엽다. 연애 조언 해주다가 이제 내가 감정이 생겨버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심지어 그 둘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것도 이런 케이스였으면 좋겠네요. 썸 조언해주다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음탕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귀여워. 음탕해도 됩니다. 귀여워. 상관없어요. 뭐 근데 어때요? 술 한잔 하면서 연락 와서 못 끌어안고 이거 어떡해요? 이건 이거 전 너무 스스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거겠지?
그거에 대한 좀 그게 분별이 필요한데. 김지은님도 남자가 선수네 선수야. 그니까. 노렸다라는 의견이죠. 송세현님은 좋아하는 사람이 엘림 아니에요? 근데 나도 약간 이럴 것 같기도 해. 이 남자가 진짜 그냥 약간 완전 선수예요 그러면 진짜. 와가지고 연애 조언하는 척하면서 뭐 서프라이즈야? 반전 극장이야? 뭐예요? 나 너무 좋아하잖아 그런 거. 나 너무 좋아해. 반전 너무 극장이니까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식스센스도 아니고 필요 없어. 영화에서도 반전이 이제 너무 화물 좋아하네. 갔어요. 반전 있는 영화는 요즘에 이제 재미가 없다고. 아니야. 반전 있는 영화는 트렌드가 아니야. 난 좋아. 알았어. 근데 뭐 어쨌든 뭐 이게 선수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게 벌써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선수인 것 같고 그 여자가 없고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것도 선수일 것 같고. 그래. 어찌됐건 둘다 양쪽 둘 다 선수네요. 둘 다 약간 선수. 둘 다가 아니라 이 남자분 선수인 것 같은데. 이거 터나.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나 너 그냥 좋아해. 이렇게 상담하다가 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나도 너가 좋아졌다. 차라리 얘기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전. 그래요. 차라리 지금 상담해주면서 이거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 둘이 잘 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을 연결을 시켜줬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뭐 그 친구가 여유 있는 시간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려주기가 싫은데 또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알려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너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렇겠다. 김희은님, 제 친구는 실제로 연애 상담하다가 마음 확인하고 사귀었대요. 그랬더래요. 이게 다 사귀었대요더라고. 자기가 그러진 않고 다 남 얘기야. 사귀었더라고. 합디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터치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긴 한데 나한테만 그럴까? 그니까요. 터치가 자연스러운 그래서 남자는 굳이 그렇게 이 친구랑 잘 되기를 바라진 않아요. 엘님. 근데 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송예리님. 근데 그런 남자 있어요. 그런 남자가 다른 여자 다 착각하게 해놓고 한 여자만 바라보더라고요. 사연 보내신 분도 마음 접으세요. 이게 무슨 욕심이야? 나 다른 여자들 다 나 좋아하게 만들었고 난 그 여자만 봐. 뿌야. 뿌야요? 이게 뿌야. 뭐 아프리카 말인가요? 뿌야. 이 사람도 곤장 맞아야겠네 진짜.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랑 공장 한 10대 정도. 10대로 되겠어요 이거? 그래도 뭐 물곤장 갑시다. 물곤장이요? 물 뿌리고요? 네. 물 뿌리고 그럼 10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물 뿌리고 그 정도로 되게 악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마음, 악심. 그치. 그건 아니니까. 우선 이 사람이 실제 할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떤? 짝사랑한 여자가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이게 정말 지금 나는 존재할 것 같은데? 스킬 네. 중에 하나가 또 아닐까? 작업 스킬 중 하나가 아닐까? 근데 왜 와서 목을 끌어안어?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아니면은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는 남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공대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허물없는 관계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 나한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 야, 너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만지고 그래? 짜증나게. 짜증나게는 빼고. 짜증나게는 그러면은 또 와전될 수 있으니까 짜증나게 빼고. 그러니까 왜 이래? 우리 만지지 마. 불편하게 왜 그래? 하지 마. 불편하게 뭐 만져. 야, 화내는 거야? 귀엽네 하면서 또 볼 만져. 그때는 이제 내가 오른손이 잠깐 올라갔네요. 오른손. 그러면서 볼기짝을. 곤장 준비해서. 이슬님. 들으면서 너무 설레서 남자분이든 선수든 아니든 사연분처럼 설레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또 그래요. 설레임에 고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어떻게 좀 이분에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L씨? 우선 세진이 말대로 뭔가 이런 스킨십에 대해서 불편함을 좀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아니 너는 지금 다른 사람 여자 얘기하러 와서 왜 나를 이렇게 만지 쭈물딱거리냐. 그렇지. 쭈물딱 약간 좀 막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또 막 안 되니까 하지 마. 왜 이래 진짜. 그 썸녀한테 가서 해.
라든지. 그 여자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해라고 이제 약간 그래요. 얘기를 해야 그래요. 될 것 같아요. 그런 언지를 좀 주고. 음. 근데 그러면은 관계가 끝나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끝날 것 같은데. 끝날 것 그러면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연애 상담을 안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해놓고 그 마음이 그래도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네.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나 스스로 확인한 거잖아요. 네네. 스킨십 말고 다른 마음 때문에 계속 좋아한 음.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엔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스킨십이 한번 이게 또 처음 딱 이렇게 차단이 그런 되면. 기분이 느껴지고 나면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긴 할 것 같아요. 그럼 고백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이거를- 학교에서 계속 볼 사이라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너무 어려운데요. 뭐 이게. 아니면은 약간 귀엽게 뭔가 좀 네가 이렇게 뭐 헤드락 걸고 이러면 떨리잖아. 심쿵. 나 심쿵사 할 것 같아. 하지 마. 뭐 이런 심쿵사. 거. 죽어봐라. 죽어봐라. 어쨌든 그래요. 그럼 어필을 일단 해야 돼. 우선 어필하는 그러니까 걸로. 스킨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어필을 하시고 네네. 그 이후에 또 AS는 사연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그때 진정 이제- 관련 그러니까 이 어떻게 친구가- 전개가 됐는지를 또 다시 보내주면 그때 또 그게 맞는 처방을 다시 한번 맞아요. 드리겠습니다. 저 이분 사연 꼭 읽고 싶어요. 김병건 씨. 결혼 4년차 2딸의 아버지입니다. 사연 들으니 그저 부럽습니다. 뒤에 히읗이 3개가 있는데 왠지 허허허 이럴 것 같아. 저와 같은 허허허. 마음이네요. 허허. 그저 왜요? 부럽습니다. 왜요? 윤주 씨. 그저 부럽잖아요. 약간 이런 심쿵하는 느낌들. 저도 부럽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아. 난 눈물이 날 것 같은 부러움이야. 한경우님. 옥달 언니들이 제 친언니면 좋겠어요. 연애 상담 매일 해야지. 그래요. 하지 마요. 너무 힘들어지잖아 우리가. 김소희님. 네, 연애라는 사치를 해보려고 오늘 소개팅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맥주 한잔하면서 푸른밤 듣고 있는데 옥상 달빛 노래 들려주세요. 그 소개팅 네. 너무 막 아무런 뭐 이렇게 기대하고 큰 가지 기대. 마요. 그래요. 제 절대 친구 하지 진짜 100번 나갔거든요. 마. 100번 찍었어요. 정말로 100번을 나갔어요. 그래요. 진짜 100번 나가서 친구 나중에 100명 사귀고 왔구나. 아니 100명 사귄 건 아니고 톡 친구 100명. 그러더니 진짜 100명을 만나더니만 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더라고 거기서. 진짜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해봐요. 근데 100명 만나면 나도 찾겠다. 나도 해봐야지. 그래? 내일부터. 그렇게도 못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100명 해봤어요? 아니요. 제 주변에 한 번도 없는데. 그래요? 어쨌든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옥달 분들 네. 다음 주. 또 아쉽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우리 오늘로 끝나는 것 같다. 그럼 분위기 좀 조성한 건데. 싫어. 계속 나갈 거예요. 분위기 영원히 나갈 거예요. 조성한 건데. 20년 내내 나올 우리 거예요. 청취자분들 낚으려고. 안 돼. 사장님도 그렇게 오래 못하겠다. 사실 우리 옥달 분들 이번 주가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 조성하려고 그런 건데 안 됐네요. 다음 주에 미국 가신다고 네네네. 한 주 쉬신다고 네. 하니 다다음 주에 네. 또 건강하게 네. 또 미국 연애 이야기로 미국 물 먹고 미국 연애 이야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나보죠. 자 옥상달빛에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어머. 들으면서 다음 주에는 뭐야, 옥상달빛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저희는 사라질게요. 옥상달빛 다음 주에 사라진다고 그쵸. 다음 주간. 네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했어.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그런 생각을. 내가 사라졌으면 내가 사라진다면 처음부터 이 자리에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대학교 1학년이던 20살 때부터 30이 된 지금까지 10년을 함께한 남자친구가 있다. 30이 되기 전까지 주위의 반응은 부러움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친구는 누굴 만나든 결혼 언제 해? 하긴 하는 거야? 10년이나 만났다며 왜 안 해? 라는 얘기를 들었고 걱정과 연민의 말들은 친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두 사람의 마음만 단단하다면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든 상관하지 말라 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도 계속해서 흔드는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나 헤어졌어. 당연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이별 소식을 듣고 말이 가진 힘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말이 두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불안과 불신을 주고 결국은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전화를 끊는 친구에게 섣불리 어떤 말도 건넬 수가 없었다. 말 없는 위로. 이 위로 아닌 위로가 친구의 마음을 토닥여줬으면 하는 밤이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무언의 위로가 너에게 전해지길. 우리들은 젊었고 여름이었고 여름밤은 길었고 아름다웠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밤의 사이를 반짝이는 빛을 따라 거닐었었고 하루의 끝, 오늘은 H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자우림의 반딧불이었습니다. 5962님 신청곡이었어요. 노래 좋네요. 밤에 듣기 딱 좋은 제목과 마지막에 나오는 뭔가 풀밭에서 날 것 같은 그런 곤충들의 소리 상당히 듣기 좋았어요. 조은샘님, 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푸른밤에서 듣네요. 오랜만에 듣는 거라 여름이니 다시 계속 들어야겠어요. 그래요. 듣기 좋죠. 여름에 듣기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김신아님, 저도 10년 넘게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때 기억 많이 나네요. 결혼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제가 아직은 결혼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결혼이 아니다라고 또 전해주셨네요. 결혼할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그래요. 결혼할 시기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데, 결혼할 시기. 그리고 결혼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나 몇 살쯤 해야지 라는 이 분위기도 전 별로, 사회적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결혼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나이가 찼다고 결혼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나 이제 나이 됐으니까 결혼할 사람 찾아야지 라는 뉘앙스를 좀 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걸 싫어하면서도 저도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해요. 몇 살은 결혼해야지. 이게 또 어찌 보면 저도 이성과 감성적인 부분이 따로 노는 건데, 글쎄. 사연 보내주신 하루의 끝 사연 보내주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헤어졌다고 연락 온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영향을 끼친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연이 거기까지였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말과 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필요한 건 친구분의 정말 무언의 위로겠죠.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이니까 딱히 얘기하지 않고 좀 토닥임으로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귀를 빌려주는, 어깨를 빌려주는 모습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남녀 사이에 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둘이 연애하는데, 둘이 사랑하는데 감나라 배나라, 그게 제일 좀 할 수 있는 오지랖 중에 가장 큰 오지랖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희원님, 집에 모기를 포함한 벌레들이 너무 많아져서 새삼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쫑디 여름 싫어하죠? 저도 여름 너무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연의 섭리를 내가 이길 수도 없는 거. 네. 8938님, 어제 오늘 일 때문에 회사에서 밤샘 야근 중인데 잠 깨는 기분이네요. 쫑디 목소리 들으면서 열일을 해야겠어요. 그런데 광고 24개인 줄 알았는데 23개라니 집중했는데 더 집중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중간에 띄어 읽기 때문에 좀 그러실 수도 있었어요. 24개. 근데 진짜 감사하네요. 광고를 이렇게나 많이 넣어주시다니. 광고는 소중합니다. 이규용님, 유치원 교사예요. 이래저래 오늘 일정에 마가 끼었는지 이제 퇴근합니다. 일찍 당직이라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늦잠 자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즐거운 하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힘내시고요. 늦잠 자지 마시고요. 내일도 활기차게 씩씩하게 보내십시오. 김정미님, 쫑디 저 지금 정동진 왔어요. 일출 보려고 왔는데 너무 빨리 왔네요. 요즘 쉬지 않고 계속 일했는데 힐링하고 가려고요. 쫑디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정동진,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요. 정동진 해돋이 보는 거 참 낭만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주 갔었는데. 김도희님, 제 메시지 한 번쯤은 읽어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많이 보냈는데 복권 당첨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도희님이 보내주셨는데, 복권 당첨 축하드려요. 사연 소개되셨어요? 내일 복권 하나 사시길. 자주자주 보내주세요. 소개는 못해드려도 제가 또 다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노래 나가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또 어떤 사연들 올라오는지 제가 다 체크하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은재님, 이 시간에 설거지하고 있어요. 자취생들 힘내라고 해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자취생분들 힘내시고요. 혼자 또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러시느라 힘드실 텐데 하루 잘 푸른밤과 함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다프트 펑크의 Something About Us 듣겠습니다. 해묵은 분노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화를 시원하게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화내는 것도 힘드네요. (4238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안에 있는 분노를 안전하게 꺼내는 방법은 진실한 대화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화내는 것에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화를 낼 타이밍에 내면 그나마 괜찮은데 소심해져서 화를 못 내면 끙끙 앓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화가 사라지지 않으면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말고 미리 생각을 정리해서 일단 들어달라고 하고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어느 정도 풀릴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힘이 들 정도로 참지는 마세요. 오늘 끝곡 미님이 신청하신 랄라 스윗의 컬러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